그 여성들의 소중한 그곳이 막 수축하면서 쪼였다 펴졌다 쪼였다 펴졌다 하고, 그 다음에 혈압도 올라가고요, 맥박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정신도 혼미해지면서요, 남성을 온몸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짜 온몸으로 느끼는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자리 사랑을 나누는 것일 텐데요. 1966년도에 마스터스 앤 존슨 부부가요, 600명의 사람들, 18세에서 89세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관계를 나눌 때 어떤 변화가 몸에서 일어나는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성 반응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는 거를 4단계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1966년 이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하기 전에는 사람들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연구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성들의 그 오선생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600명이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18살에서 89세의 아주 여러 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난지 4가지 단계의 반응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 어떤 것들인지에 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인간의 성 반응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흥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말처럼 흥분하는 그 단계라고 하겠죠. 요 단계에서는 몸이 조금 막 달아오르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온기가 느껴지면서 몸이 조금씩 꿈틀대고 변화가 일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럴 때 남성분들 본인의 몸이 좀 달라진다는 거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예, 서서히 그 소중한 그것이,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속된 말로 빨딱빨딱 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뭔가 마음이 조금 막 설레고 또 막 약간의 그 흥분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그렇게 소중한 곳이 빨딱거리는 것처럼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구두 꼭지점 그것이 발딱 쓰기도 하고요. 게다가 혈액이 여성들 그 사랑 주머니 안으로 막 몰려들면서 촉촉하게 젖어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흥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촉촉해진 여성들의 그 소중이가 막 팽창이 돼요. 혈액이 막 그쪽으로 모여드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그 마음이 뭔가 조금 내 안으로 들어왔으면 막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막 드는데요. 사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여자들이 몸이 좀 막 변하니까 남성분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얼른 쑥 하니 그냥 쑥떡처럼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야말로 떡되고 말아버립니다. 이럴 때 여성들이 뭔가 몸이 막 흥분해 갖고 변화를 일으키면서 조금 꿈틀거려지고 어떤 변화된 그 처음 시작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보다 조금 변화된다고 그래서 얼른 냉큼 쑥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요럴 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성들의 그 흥분된 그 상황들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요 때 활용하시면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을 갖고 조금 천천히 들어가면 둘이 함께 더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그 흥분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뭔가 달아오르면서 몸이 달라지는 그런 시기, 요게 첫 번째 단계인 흥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때는요, 그야말로 절정을 느끼기 바로 전 단계인데요. 요때 자극이 계속되면서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막 근육이 이완되고 그 소중한 그곳이 아주 최대한으로 딱딱하게 힘이 가장 왕성할 그런 시기입니다. 남성분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내고 싶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인데요. 요때 남성분들은 세상 만사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거기에 몰입해서 그 순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은요, 이렇게 고조기 고단계일 때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에 입구에 시작해서 3분의 1 정도 지점에 이쪽에 피가 막 몰리면서요, 고기가 조금 막 이렇게 쫀쫀해지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요때 사랑을 나누면 여성들이 굉장히 쪼임이 강해져서 남성분들이 되게 좋을 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요, 요때 냉큼 얼른 꼬리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못 참으시고 바로 사정해 버리고 마는 그런 순간이 돼서요, 그야말로 조루라는 딱지가 붙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참으셔야 됩니다. 바로 꼴이 나기보다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성들을 애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 길게 오래 행복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애무로 조금 더 시간을 끌어야 하는 이유는요, 여성들의 절정의 순간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올 수 있게끔, 그래야 골인해가지고 둘이 시간이 조금 맞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성들과 남성들 간의 결정에 느끼는 시간은요, 대략 한 15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조금 더 뒤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바로 골인하지 마시고 애무 같은 걸로 시간을 좀 끌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골인을 한다 하면 둘이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 바로 그때가 고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정의 순간이 다다르기 전, 이 세상에 막 세상 만사 다 귀찮고 요게 최고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 라는 거를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게 흥분기, 고족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극치감을 느낄 수 있는 바로 절정의 그 순간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느끼는 요 극치감, 절정의 요 순간은요, 남녀가 함께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까요? 또는 전신에 일어나는 발작이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이야 한번 전부 다 쏟아내고 나면 그냥 거의 끝이다시피 하지만요, 여성들은 계속해서 어딘가에 자극을 주면 그 절정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몇 번도 느낄 수 있고 또 시간도 길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여성들은요, 그 여성들의 소중한 그곳이 막 수축하면서 쪼였다 펴졌다 쪼였다 펴졌다 하고, 그 다음에 혈압도 올라가고요, 맥박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정신도 혼미해지면서요, 남성을 온몸을 다 해서, 온 힘을 다해서 꼭 끌어안게 됩니다. 이때 사랑하는 아내나 연인을 위해서요, 본인이 끝났다고 그냥 툭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어딘가 자극을 주면 훨씬 더 여성은 더 많이 행복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걸 남성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남성 또한 행복하고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연인에게 오늘 밤 만족한 그 사랑의 느낌을 느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오래도록 자극을 선물해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인간의 성 반응 주기 네 번째, 바로 마지막으로는 해소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때는요, 그 흥분기, 첫 번째 반응 흥분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절정에 느끼는 그 느낌의 강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금방 확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그 느낌을 온몸으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꼭 필요한 게 후희라고 하는 거, 그때까지도 여성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남성이 옆에서 아늑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해지는 순간인데요, 여성들은 5분에서 10분 동안 계속해서 그 느낌의 강도가 유지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마스터스 앤 존슨이 1966년도에 18세에서 89세의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잠자리를 나눌 때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사랑을 나누면서 내 아내가 지금은 흥분기인가 보다, 지금은 뭐 절정기인가 보다,
이제는 해속이구나 라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50대 혹은 60대 이후를 넘어가면서 조금 더 알차고 행복한 잠자리를 나누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간혹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그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잠자리에서 나누는 사랑이라는 게요, 몸 컨디션에 따라서 그 만족도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기왕이면 좋은 컨디션으로 좋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훅 하고 덤벼와도 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요, 그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이 짝짓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디 그런가요? 후손을 잉태하기 위해서만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 느낌, 그리고 촉감, 그 다음에 서로의 그 흐르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좋아서 사랑을 나눌 때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년 이후에는요, 어떤 규칙이나 어떤 뭐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뭐를 배려하면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오늘은 사랑을 왠지 갑자기 훅 하고 느낌이 왔다 그러면 그럴 때 하자, 이러면 그러자 하고 얼른 서로 응하는 그런 부부 사이가 되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을 때야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나가서 씻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꼭 침실에 가서 사랑을 나눠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겸비해서 따지고 들 수 있지만 우리 중년 이후에 사실 어디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훅 하고 그 욕구가 솟아올랐다가도 한순간에 갑자기 고개를 푹 수그려서 도저히 더 이상 다시 빨딱 살아나지 않는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둘이만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욕정이 확 하고 한 사람이 올라오면 하자! 그러면 오케이 하고 바로 오케이 사인을 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면 더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이거는요, 물론 남성들도 그 순간 혹 올라와서 하고 싶을 때 하자 그랬을 때 아내 되는 분들이 오케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요. 반대로 여성이 또 한번 할까라고 했을 때 남성이 뭐 남성은 준비가 돼야 되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하자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남성들일 텐데요. 요럴 때 여성들 피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꼭 침대에서만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소파 위에서 TV 보다가도 욕구가 솟아오르었을 때 오케이 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사랑을 순간적으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벌건 대낮에도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은 밤에 역사가 이루어진다,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만요, 우리 중년 이후에는요 꼭 밤 시간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뭐 50대 이후 60대 뭐 70대 이렇게 넘어가면 부부 둘이서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침이든 낮에든 벌건 대낮에도 얼마든지 욕구가 훅 하고 올라왔을 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밤에 사랑을 나누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도 좋지만요, 밤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누는 사랑, 요때가 더 남성들에게는 훨씬 더 욕구가 많이 충족되고 소중한 그것도 더 힘차고 왕성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게다가 남성 입장에서는요, 시각적인 게 굉장히 강하게 느낌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상대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나눌 때 더 욕구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요, 낮에도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서로가 원할 때 밤이든 낮이든 아니면 새벽이든 언제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원할 때 사랑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쾌감도 높아지고요, 게다가 건강에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원할 때 언제든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중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폐경도 지났고 나이도 많다고
관계를 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경 이후에 여성들은요, 성호르몬 분비가 중단되지만 그 호르몬 분비가 중단됐다고 성적인 욕구가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욕구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요, 80대 정도까지는 여전히 젊었을 때나 비슷하게 그 욕구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 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75세에서 79세까지의 노인들 58.4%가 여전히 관계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80세에서 84세까지의 노인들 36.4%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잠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눕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요, 존재감을 찾고 삶의 활력을 찾기에 정말 너무 좋은 게 바로 잠자리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자리라는 게 어떤 규칙이나 뭐 방법이나 뭐 순서나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체위로 어떻게 사랑을 나누든 간에 관계없이 그저 함께 같이 부비부비 하면서 사랑을 나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5만 원짜리 돈에도 있고 현모양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조선시대 신사임당 아니었습니까? 네, 이 여인이 자기 남편 이원수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업무를 보는 중에, 공무를 보는 중에 뭔가 욕구가 차오르고 잠자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 때고 언제고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기생집에는 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업무를 하는 도중에도 벼슬이 수운관인가 하는 그 벼슬이었을 때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 이 사람은요, 수시로 생각이 날 때마다 신사임에게로 달려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현명한, 정말로 현모양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까지 섬세하게 남편에 대해서 체크하고 관리를 해줬다. 아니면은 그게 너무 잡아줬던 걸까요? 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폐경이 됐던 갱년기가 왔던 남성들 그 소중한 그곳이 고개를 숙여서 잘 안 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삶의 활력과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나는 아직도 뭔가 쌩쌩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잠자리 사랑, 언제 어디서나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나이 60이 넘어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어가야 진정한 숙성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은 뭐 나이 50이다 60이다 정말 청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이가 숫자에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이나 육체는 너무나 젊은데, 그럼에도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에 쌓여 있어서 나이도 먹었는데 무슨 잠자리 사랑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무슨 그 나이에 설렘이 있겠어 라고 표현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도요, 뭐 제 나이 또래 여성들도 당연히 물론 마찬가지고요. 좀 더 나이가 있는 분들도 여전히 여자는 여자로 보여지길 바라고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아주 작은 스침에도 뭔가 뭐 과한 어떤 스킨십이 아니라도요, 살짝 스치는 것들에서도요 굉장히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이러한 마음들을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혼자 있는 여성과 연애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성들이 혼자 있어도요, 그분도 여성이기 때문에 아주 설레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렇게 혼자 있든 가정에 있든 여성들은 살짝 아주 가벼운 스킨십이나 스침에도 얼마든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위들일까요?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는 스킨십 부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허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계단을 오르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혹은 길을 건너고 이럴 때요. 계단 같은 데 오를 때 넘어지거나 뭐 잘못 발을 디디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허리를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잘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심을 느낄 때요. 여성들은 그 느낌을 받는 순간 갑자기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배려와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마음 같은 거에서요. 아주 작은 허리 하나 싹 감싸줬던 것 뿐인데 그 배려심에 대한 마음을 느꼈을 때 여성들은요, 마음이 설레면서 두근거리고 한층 남성에게로 마음이 다가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대화 중에 은근히 뭐 얘기를 하다가 살짝 스치기라도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요, 어쩌면 너무 짧게 딱 스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요럴 때 뭔가 여성은 어머 뜨끔하면서 아 하고 어떤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부부지간에도 같이 나가서 밥을 먹다가도 쓱 스칠 때 어쩌면 별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쓱 스쳤는데 그 순간 여성은 뭔가 센치해지면서 아 하는 느낌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돌싱이다 아니면은 뭐 사별을 해서 혼자 있다 이런 우리 뭐 5, 60대 아니면 70대 이런 분들도 그냥 혼자 계시지 않고 데이트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요럴 때 여성의 심리나 마음이나 그리고 여성이 어떨 때 두근거리나 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참 좋으실 텐데요. 여성들은요, 이런 작은 스침에도 충분히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등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이요, 은근한 말투로 고마워, 수고했어 라고 말하면서요, 커다랗고 따뜻한 이 손으로 등을 토닥토닥 해줄 때 그런 남성들의 따뜻한 느낌을 받아왔을 때 중년 여성일지라도요,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려진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팔꿈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둘이 나란히 길을 걷다가 갑자기 뭐 차가 확 온다거나 아니면 뭐 위험한 길을 지나거나 이럴 때 그냥 무심히 혼자만 터벅터벅 걷기보다 여성이 위험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팔꿈치를 쑥 잡아 끌면서 오 저기 차가 지나가네 위험하네 라는 등 이러한 배려의 말과 행동을 함께 해준다면은요, 요럴 때 중년 여성들 마음이 또 한번 설레이면서 나를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편안한 안도감 같은 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귓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 말을 전달하지 못하고 꼭 큰 소리로 하거나 뭐 그러기 좀 불편할 때는요, 귀에다 대고 소곤거리면서 있잖아 우리 이따가 뭐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요렇게 갑자기 훅 하면서 이렇게 귓속말을 소곤소곤 거려줄 때 말소리보다 상대방의 숨소리가 더 많이 전달돼서요, 여성의 마음을 막 설레게 두근거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젊은 사람들만 마음이 설레고 또 어딘가 터치했을 때 두근거림이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몇 살이든지 상관없는 중년 여성들에게도 그러는 순간순간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려봅니다. 그런데 꼭 과격하게 막 안거나 부비부비하고 뭐 입맞춤을 열렬히 진하게 한다거나 이것보다도요, 살짝 손등을 스칠 때, 허리를 살짝 감싸줬을 때, 예, 팔꿈치를 쓱 끌면서 위험하지 않은 장소로 옮겨줄 때, 요럴 때 그런 자상한 아주 작은 것들에도 여성들은, 우리 중년 여성들은 훨씬 마음이 설렐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